자, 안녕하십니까. 삐대보자 김과장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다가 오늘 같은 경우 그나마 좋은 모습 좀 보여줬죠. 좀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십자가 크로스 형태의 도치 형태의 차트를 만들면서 특히나 종가에 마지막에 이제 밀어 올랐죠. 그리고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뉴스가 떴는데, 뭐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탈리아 주 정부 법인을 상대로 해서 600억 가량의 코로나 진단 키트 포함 비코로나 제품까지 해서 어떤 판매에 대한 공시가 나왔죠. 600억 정도. 그런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는 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현재 이탈리아에서 승인이 나고 낙찰이 나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는 제품이 시젠의 제품인데, 이탈리아보다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미국 시장이라는 이 미국 시장이 진단 시약에 대한 시장성이 가장 큰 곳이 미국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시젠이라는 회사가 미국만 또 판매하는 거 아니죠.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법인들이 많아요. 이탈리아에서도 시젠 현지 법인이 있고요. 당연히 남미 쪽에도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퍼져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제 이 회사가 망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타이밍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처럼 이렇게 간간히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 수주가 조금씩 조금씩 터져주는 공시가 나온다면 이거는 주가를 버텨줄 수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 테고, 예를 들면 가령 오늘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테고, 그러다 보면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가는 방향성을 잡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 진출을 해서 거기에 따른 비코로나 제품의 어떤 성장성 그리고 점유율 MS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과거 시젠이 이렇게 주목을 받고 주가가 올라갔던 이유는 100% 코로나 진단 키트 때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 그런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나라의 법인을 세우고 계약을 맺고 이 시젠이라는 나라를 브랜드 파워를 많이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코로나가 끝나면서 당연히 그 거품들이 빠지는 과정에 있었고, 그 과정에 우리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거품이 다 빠지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지금부터 가는 거는 코로나로 가는 게 아니라, 코로나는 이제 부수적인 거죠. 우리가 밥을 먹을 때를 생각하면 코로나 진단 키트는 이제는 쌀밥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반찬들이 어떻냐에 따라서 손님들이 많이 찾아올 텐데, 이 반찬들을 이탈리아 오늘 터졌던 그런 것들도 반찬 중에 하나겠죠. 뭐 김치 반찬이라 치면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만약에 엄청난 수주가 터진다, 계약이 성립된다, 그럼 이건 고기 반찬이 될 거고, 그런 반찬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쌀밥, 이 진단키트, 코로나 진단키트에 대한 비중은 줄어들더라도 반찬들, 주반찬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주가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가가 이렇게 한없이 떨어졌을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올랐고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는 그 코로나에 대한 테마를 어느 정도 좀 벗어나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뭐 백신이 발견이 됐다, 뭐 치료제가 나왔다, 뭐 그런 뉴스가 과거에는 있었을 때마다 쭉쭉쭉 떨어졌죠. 근데 지금은 그런 코로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시즌의 주가가 움직이진 않죠. 그만큼 이제 코로나에 대한 이슈에는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자유로워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가의 움직이는 힘은 뭐냐? 결론적으로 이제는 실적이죠. 과거에 이 시즌을 사람들이 뭐라고 했죠? 코로나 진단키트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다, 적자 난다. 결론적으로 저번에 적자가 났었죠. 물론 일회성, 재무, 어떤 재고성 비용까지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적자가 난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적자가 났다. 그러면 이제 적자가 나고 나서 계속적으로 적자가 나느냐,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기준에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만간은 올해는 지켜보자라는 기준으로 간다면 행보가 가는 것 같고요. 미래성이 보이고 어느 정도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회사가 될 것 같다 하면 이제 주가가 가는 거고요. 아니다, 코로나 아니더라도 이 회사는 이제 끝이다 하면 주가가 더 떨어지는 거죠. 25,300원보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모든 판단은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 의견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자료도 찾아보시고 뭐 실질적으로 미국의 진단 시장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시고 시젠의 제품성, 심지어는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판단을 하면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흔들리는 게 조금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처럼 고점에 물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가 뭐 한 5만원, 뭐 6만원 이렇게 올라간다 한들 뭐 크게 의미는 없겠지만은 뒤늦게 진입을 했거나 재진입했거나 신규 진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그런 것들 참고해서 진입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떴는 뉴스거든요. 시제는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정부에서 약 627억 원 규모의 진단시약을 공급. 이 진단시약이라는 게 코로나 진단시약뿐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유두종 바이러스, 성매개 감염증, 결핵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젠 이탈리아 법인장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번 계약으로 향후 이탈리아 다른 지역 입찰 수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죠. 비코로나 제품의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세.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시젠이 지금 가야 될 길. 이 코로나 진단 키트에 대한 어떤 점유율을 낮추고 반대로 비코로나 제품을 올려야 되는 지금 그 상황이고요. 그 어느 정도 이 중간점을 지나서부터는 주가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 시점이 언젠지는 사실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뭐 내년에 미국 시장 진출해서 대박 터뜨리면 이 시점이 빨리 오는 걸 거고요. 미국 시장 진출해서 어느 정도 조금 실패했다 하면 이 시점이 늦게 오는 거고, 이 시점이 언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 이 시점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시젠의 주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이 소량 담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를 살펴보면 코스피는 플러스 0.06% 약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76%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이고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시장이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코스닥 차트거든요. 코스닥 차트 최저점인 650포인트를 찍고 현재 731포인트까지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 저점 구간인 이 700포인트 위에서 지금 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폭락은 아닌 어떤 행보의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시 한번 이 코스닥 주가가 미래 밀리는 그런 날이 왔을 때는 다시 또 이까지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지만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코스닥 어떤 그런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폭락의 어떤 그런 위험성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회복한 이 위치에서 어느 정도 버텨주는지 그것 또한 관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월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